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맹비라든지 로열티라든지 물류 수익이라든지 개설할 때 마진 같은 것들, 이런 게 다 내 돈으로 들어올 거야. 너무 좋아. 이렇게 낙관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맹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힘들어지거든요. 이거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이런 난관에 엄청나게 빨리 봉착을 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가맹 사업을 시작을 하셨다가 접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아예 중간에 도망가신 대표님도 있어요. 가맹점들 놔두고 도망을 가셨어요. 잠적하셨습니다. 가맹점을 모집하면은 돈이 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모르고 본사를 차리신다면 지옥을 맛보실 수도 있어요. 진짜 끝장납니다. 첫 번째, 가맹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맹사업을 하면 할수록 하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분들에 의해서 하인이 되는 구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처음에는 가맹본사,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 가맹점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필수적으로 거치는데요. 이게 조금씩 성장시키는가 할 때쯤에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가맹점주 들의 어떤 고객센터가 되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내가 가맹점들의 하인이 되는 것 같았다라고 말씀하신 대표님도 있어요. 가맹점들은 식재료 음식이 너무 비싸다든지 그래서 막 사입 같은 거를 많이 하기도 하고, 매출이 안 나오면 어쨌든 무조건 본사 탓만 합니다. 왜 우리 매장 신경 안 써주냐, 우리 브랜드는 왜 이런 광고를 안 하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광고비를 낸다거나 로열티를 낸다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 계속적인 불만만 토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잘 안 되면 그게 다 본사 탓으로 돌아가게 되고, 수익이 또 어느 정도 남지 않으면 또 다 그게 본사 탓이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치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객센터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십 명이 전화가 오고 몇 번이나 전화가 오고, 심지어는 본사로 찾아와서 술 마시고 막 주먹질을 하시는 그런 가맹점주님들도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단체로 본사에 법적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BBQ에서도 이제 가맹점주님들이 단체로 와악 해가지고 본사에 소송을 걸고 브랜드 이미지에 실추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물론 BBQ야 좀 대형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었지만, 아주 작은 프랜차이즈 회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가맹점이 몇 개 안 되는 브랜드들은 이런 것에 아주 그냥 휘청휘청거립니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최근에 뉴스에도 좀 떠들썩했었지만 메가커피도 가맹점주님들이 이 메가커피에서 하는 광고가 너무 좀 부담된다고 집단적으로 막 항의를 한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이미 덩치가 커진 본사도 힘든데, 덩치가 작은 본사, 이제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본사인데 벌써부터 한두 개, 두세 개, 네다섯 개의 가맹점주님들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골치가 아파지는 거예요. 사업할 마음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고기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분은 진짜 실제로 그런 것들을 막 유튜브에 가맹점주가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진짜 소송까지 가고 저한테 그런 메일을 주시기도 하셨어요. 힘들다고.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가맹점들을 키우는 곳은 맞는데, 성장시키는 곳은 맞는데, 요즘은 이 처음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님들의 고객센터, 하인까지 내려가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곳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두 번째, 가맹 사업이 쉽지 않은 이유는 보통 가맹점 10개, 20개, 50개, 100개 이렇게 많은 꿈들을 꾸는데요. 이거 진짜 할 말이 많은데 50개, 100개는 좀 꿈을 깨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맹점이 한 10개, 20개 정도 되면은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가맹점이 10개, 20개, 30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돈은 바닥납니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건데요. 10개까지는 본사가 직접 운영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대표님 혼자서 10개를 다 관리하면서 다니는 그런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슈퍼바이저 한 명으로 다 관리가 가능해요. 어느 정도는 주먹구구식이겠지만. 그런데 이게 20개, 30개, 50개가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데, 물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각 매장의 어떤 상태, 위생 상태라든지 매출 관리라든지 이런 게 아예 안 돼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직영 매장을 30개 하는 게 더 나은 그런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표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다 제각각이고 다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한 곳을 바라보고 가야 우리가 가능성이 올라가는 건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직원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 이쪽이 이직도 굉장히 심한 업종이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일 잘하는 사람들을 막 다 데리고 가고 또 이 사람도 우리 회사가 너무 작은 것 같은데 나는 급여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계속 이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님이 처음에 생각을 하셨던 그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든지 사업 방향이라든지 운영 목적에 대한 부분이 계속 삐뚤어집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면 그때 바로 그냥 다 아웃돼 버려요. 실제로 이제 제가 알고 계시는 쌀국수 프랜차이즈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 한 30개까지는 어느 정도 승승장구를 하셨어요. 뭐 큰 돈을 벌지 못했지만. 그런데 2년 만에 30개가 다 문을 닫아서 본사가 없어졌어요. 이 문제가 식자재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틀 늦고 일주일 늦고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 전개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 프랜차이즈 대표님께서 이 물류 계약을 하실 때 잘못 계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도 못했고 배송이 돼도 그 제품에 문제가 많았었어요. OEM, ODM 생산이 퀄리티가 좋게 나오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맛도 이상해지고 퀄리티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러면서 가맹점이 늘어나기는커녕 아예 그냥 다 2년 만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10개 정도 할 때는 직접 그걸 다 하셨습니다. 직접 다 하시고 뭐 택배로도 발송하고 가져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다 관리를 했는데 20개, 30개가 되니까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잘못 갖추시게 된 거예요. 작은 브랜드만 그런 게 아니고 카페베네의 사례만 봐도 그렇죠. 카페베네가 엄청나게 컸었잖아요. 매장이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전국에. 그런데 그게 왜 한순간에 다 없어졌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퀄리티 컨트롤이 전혀 안 됐었어요. 그리고 매장의 어떤 직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아예 안 됐었고 그런 매뉴얼 자체는 있었지만 이 매뉴얼을 실행하는 단계에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커피 맛도 없고 메뉴도 다양하지 못했고 트렌드를 따라가는 메뉴도 아예 없었고 그리고 매장의 직원들의 그 서비스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카페베네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죠. 지금도 카페베네라는 브랜드는 살아있지만 다른 방향의 어떤 선회해가지고 지금은 사업 전개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많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가맹 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프랜차이즈 본사는 약간 어떻게 보면 공짜 돈을 먹는다? 좋은 시스템이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사업도 아예 무너지는 사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맹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로열티도 받고 물류 수익도 받고 그래서 돈이 좀 잘 돌 것 같고 캐시플로우가 되게 원활히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캐시플로우가 원활한 대신에 잉여금이 쌓이는 것보다는 재투자를 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직원들을 뽑을 수밖에 없어요. 가맹점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 직원들에 대한 고정비가 늘어나는데 그 고정비를 충당을 하려면 새로운 가맹점이 계속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류 수익이나 뭐 로열티 수익으로 들어오는 게 고정비로 거의 대부분 다 나가버려요. 잉여금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케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시설 설비를 갖춰야 되고 자동화 라인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OEM이나 ODM 생산에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물류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적은 돈들이 아닙니다. 뭐 햇섭까지 가게 되면 너무나 이게 큰 비용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광고라든지 메뉴, 또 매뉴얼 기획, 직원 교육, 뭐 영업 관리, 손가락으로 따지자면 손가락이 3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진짜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데다가 투자하지 못하고 잉여금만 쌓아놓고 배당으로 막 다 가져가시는 그런 대표님들 많은데 그러다 보면은 그 브랜드가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죽어버립니다.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벌써 한 12,000개가 넘어요. 브랜드 숫자만 해도. 그 제가 알고 계시는 피자 프랜차이즈 대표님은 30개까지 나가셨다가 재투자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그걸로만 먹고 살려고 하셨거든요. 가맹점에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직원도 안 뽑고 계속 그렇게 그냥 근근히 먹고 사셨는데 경쟁 피자 브랜드가 막 2개, 3개 생겨나고 똑같은 컨셉의 어떤 브랜드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는 가맹점이 늘어나지도 않고 오히려 가맹점이 조금씩 폐점하고 업종 변경해버리고 하면서 수익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고정비는 이미 직원 뽑아놓은 게 있으니까 인건비로 나가고 임대료로 나가고 소스도 막 생산해놓은 게 이만큼씩 있고 그러면서 브랜드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재투자를 한다고 해서 또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던킨도너츠가 2017년도가 18년도에 그 매장의 어떤 리뉴얼을 대대적으로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좋은 반응이 아니었고 오히려 안 좋은 반응이었어요. 정말 작은 브랜드였다면 거기에서 그냥 끝났을 거예요. 너무 많은 비용을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맹 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맹 사업을 하면 진짜 자동 수익이 들어올 거야, 부의 초월 차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프랜차이즈 사업 스타터팩이라고 해가지고 특강을 진행한 게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테니까 좀 보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내용이 나오니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가맹 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법적인 리스크가 진짜 10배로 늘어났어요. 법적인 어떤 제한들, 제약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려워지는 어떤 공정거래법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고 판례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차익 감행금이라고 지금 네이버에 한번 쳐보시면 뭐 난리도 아닌 어떤 형국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가맹계약 해지 같은 문제도 그렇고요,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과대 광고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요, 물류 납품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광고비 부당 청구라든지 전용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불만을 가진 가맹점주님들이 법적인 부분을 다 체크해가지고 소송을 건다든지, 이게 한두 개의 가맹점주님들은 당연히 뭐 한 1-20%는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모이면은 정말 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걸어서 안 걸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없거든요. 잘못 걸리면 진짜 다 걸려요. 요즘에 백종원 대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서 문제가 터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잘못된 것들이 계속 자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서 계속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그 작은 사건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막 탁탁탁탁 터지고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었던 건데 발견이 되는 거죠. 사실 이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모든 법을 100% 완벽하게 지키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꼬투리들이 굉장히 곳곳에 존재하고 있고 그런 법령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 홍콩 반점도 가맹점주님들이 그때 단체로 한번 뭐 광고비 부담에 대한 어떤 내용들 때문에 과중 부담, 그런 걸로 뭐 항의하고 소송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식자재, 강제 구매, 그런 것들로 좀 문제가 많은 그런 브랜드들도 많고,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업계에서는 소송이 밥 먹듯이 일어납니다. 밥 먹듯이 일어나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그래서 진짜 힘들어요. 이건 뭐 그 가맹점을 이렇게 성장시켜 주려고 시작을 했다가 오히려 그냥 진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그 고객센터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맘스터치가 가장 좀 유명한 것 같아요. 큰 회사 중에서는 2021년도였나? 2022년도에 가맹점주님들 한 200명이 본사에서 그 공급 단가 같은 거 막 마음대로 올리고 해가지고 가맹점주협의회 결정해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소송도 하고 막 했었는데, 그때 본사에서 그런 가맹점의 어떤 그 우두머리라고 해야 될까요? 주동자들을 막 가맹계약 해지시키고 물류 납품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법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서 소송에 소송, 소송에 소송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곳이 이쪽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가맹 사업이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식자재 유통 때문인데요. 식자재 유통이 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돈이 새는 구멍인 경우가 더 많아요. 가맹점이 늘어나면 이 물류 관리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큰 돈도 이 물류 관리에서 나오고, 그런데 물류 관리나 이 시스템이 완벽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물류 자체는 어차피 외주를 줘야 되고 이 관리라든지 시스템도 우리가 다 직접 못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이게 가맹점들이 확장해지면 확장해질수록 물류 시스템도 동시에 확장이 돼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이게 확장을 할 수가 없어요. 치킨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물류센터를 제대로 확장하지 못해가지고 물류가 좀 느리게 나가거나 안 나간 그런 브랜드가 있었거든요. 그분도 지금은 다 사업 접으셨습니다. 큰 돈을 마련해서 이 물류센터를 하나 구축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돈 땡겨올 데가 없었던 거예요. 어디다가 돈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다 돈이 다 샜었어요. 가맹점 많이 오픈시켜 놓고 저렴하게 오픈시켰죠. 업종 변경으로 하셔가지고 뭐 간판 비용 500만 원, 1000만 원만 받고 가맹점을 막 깔았는데 이 물류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막 받아가지고 일정하지 않은 그런 물류들이 나가기도 하고, 그럼 당연히 불만이 생기겠죠. 그리고 물류랑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게 이제 매장의 어떤 위생 상태라든지 식재료의 어떤 보관, 관리 이런 건데, 이건 뭐 개인 매장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프랜차이즈가 더 관리 안 되는 곳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바로 작년이죠. BBQ 2024년도에 나온 뉴스인데요. BBQ가 최근 5년 이내에 어떤 위생에 좀 적발된 사례, 그게 202건으로 가장 많았어요. 뭐 이물질이 들어있다든지 청소 상태가 불량이라든지, 그렇게 큰 회사에서도 그렇게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슈퍼바이저가. 얼마나 그 매장을 자주 가겠어요.
자기 가맹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프랜차이즈 사업이, 가맹 사업이 로망만 가지고 잘 진행될 수는 없어요. 돈을 다 잘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물론 제대로 배우면 사업으로 나아가는 어떤 하나의 방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른 채 그냥 나는 사업가가 되어야지, 매장을 많이 늘려서 내 브랜드를 만들어서 가맹 사업을 해야지 라고 막무가내로 그렇게 사업을 전개하시는 분들은 진짜로 공부를 좀 하시고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장사가 진짜로 사업이 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발전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고 또 다음 콘텐츠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부로 들어갈게요. 오늘도 많이 파세요.